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디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많은 또 국가적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의 이제 버추얼 트윈, 그다음에 이제 우주란 환경이 지구랑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극조온인데 그 극조온에서의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볼 건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NCS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임석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블맥스에서 CA 기술팀을 맡고 있는 심정현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임 이사님은 뭐 이렇게 분기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제가 똑같이 오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봄에 왔었고, 여름이 시작할 때 왔었고,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즈음에 다시 우주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절이 바뀐 것보다 저는 보면 임 이사님 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신선한 소재를 항상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 신선한 또 게스트를 꼭 모시고 와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아마 그러면 또 겨울 때쯤에 네.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이랑 네네네. 또 다른 파트너가 또 올 거라고 네.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나오셔가지고 그냥 NC 솔루션만 막 뒷다 얘기하면 좀 지루한데 오실 때마다 저번에 수소했잖아, 수소. 맞습니다. 수소했고 또 오늘 이제 우주항공도 얘기하시 그 분야 새로운 또 이게 전문가도 데려오셨고. 자, 근데 오늘 뭐 NCS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많이 나오셨으니까 이분은 그 상무님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 에이블맥스도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네. 에이블맥스 뭐 하는 회사지 일단?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에이블맥스? 에이블맥스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솔루션 자체가 서멀데스탑이라는 솔루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멀데스탑을 국내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이나 관련돼서 이제 과제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서멀데스탑이 우주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우주 쪽 관련해서 일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무님은 네. 이런 해석 쪽에 네. 만 전문가신지 네. 아니면 상무님은 우주 네. 쪽에도 뭔가 아니, 전공대 전문 분야가 네, 전문 네. 하셨나요? 어떤가요? 궁금해서. 저는 이제 학부는 천문 우주 오, 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사는 항공 우주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와. 네. 그 우주 분야에 또 전문가가 또 나오셨네. 네. 그러니까 우주의 도메인도 잘 아시면서 네. 이제 이런 해석 쪽에 네. 도메인도 잘 아시는 두가를 다 아시는 거네요. 네, 뭐 그렇다고 어. 네, 할수 아무래도 이 있겠습니다. 항공 쪽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냥 왜냐면 우주랑 환경이 지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우주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죠. 네. 우주 환경을 오늘 아주 좀 쉽게 얘기해 주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두 네. 분께서 각자 세션별로 발표가 있겠고요. 여러분 질문은 세션 두 개 딱 끝나고 나서 다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Q&A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 이사님 한 발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트렌드, 그다음에 그 트렌드 안에서 많은 이제 기술적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 기술적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다음 그 극복했던 사례, 고객 사례를 가지고 그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걸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주항공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우주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두 개를 이제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네. 찬드라얀 3호가 드디어 달 남극, 표면이 평원이 아니라 남극, 거기에 물이 있다고 이제 판명된 지역을 최초로 이제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인도가 성공하는데 그 기사에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게 실패했다고 막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운 건가요? 정말 안타깝게 이제 올 4월 달에 이제 일본도 이제 시도를 했었고 결국 실패를 했고, 그다음 8월 달에 러시아도 할 예정이었었는데 러시아도 실패를 했었는데, 그 실패했던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이제 고도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그 고도가 제대로 계산이 되지 못해서 이제 역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그러니까 행위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던 거고, 찬드리안 3호는 이제 성공을 해서 비크람이라는 이제 탐사선을 이제 착륙시키는 걸
성공을 해서 탐사를 14일 동안 했었고. 네. 네. 그 아무래도 이게 무인이니까 유인 뭐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그 무인이라 하면 이 극지방의 이제 달의 극지방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보이는 곳에 우리가 통신을 하면 되는데 지구에서 그렇지 않고 남극지방에 이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잘 동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얼만큼 그러니까 발사 기술, 통신 기술들이 정말 제대로 다 동작을 검증이 끝난 다음에 동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전 두 나라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CES라고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맨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우리나라 고객들도 가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우주 기술 스페이스테크가 한 부분을 딱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페이스테크가 저기 없었나요? 없었고 올해 아마 저 처음으로 생겼고 내년에 이제 벌써 지금 이제 관련된 회사나 이제 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이제 저렇게 그것도 보시면 밑이 아닙니다. 네. 제 상당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장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걸 시장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싶은 기업의 욕망들이 충족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남극이라고 뭐 물을 뭐 인도가 가겠냐 하는 게 그래서 저 뭐야 일단 남극이 달의 남극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네. 네. 우선은 달 남극에 네. 이제 지표는 아니고요. 네. 지표 아래에 이제 물이 있다, 그러니까 얼음 상태로 물이 있다라고 이미 관측은 됐어요. 아, 관측이 됐어요. 네, 네네. 그런데 얼마만큼의 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남극에 이제 보내서 얼마만큼 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사실은 거기다 기지를 세우더라도 사실 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 그렇네. 네, 활용을 하려면 양이 적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 거죠. 아, 진짜 네. 뭐 진짜 달에 만약 우리가 기지를 네, 세운다면 네. 물이 있는 곳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은 있는 게 확인됐고 이게 얼마큼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려고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 누리호를 쏘았었고 각 나라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우주에 대한 참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들 스페이스X나 아마존, 버진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 우주로 가느냐? 결국에는 우주에 돈이 있다, 기회가 어떤 돈?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의 자원을 활용하겠다, 네.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그런 광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달에 우리가 그러니까 몇 세대가 써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많은 히토류가 그러니까 내장이 중국보다 되겠다. 훨씬 더 많은.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이런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선진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기 위성을 하나 그래서 중간 정도 해상도를 가진 위성을 하나 쏘려면 1조 단위가 들어왔었는데 1빌리언이니까 1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3억 정도면 네. 만들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이제 찍을 수 있는 위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똑같이 1억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30억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다. 그 나머지 기술들은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아는 플라즈마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의 진보 속도가 지금 가장 근래에 오더라도 뭐 5배 싸지거나 6배 싸지거나 뭐 제일 맥시멈으로 763배 IBM 그 프레임 이제 머신 아실 겁니다. 네네. 그 이제 PC 정도의 성능을 하는데 그때 당시 대비 이제 이 정도 싸졌는데 보시면 3,500배, 330배 정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똑같은 성능의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위성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가성비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IT 쪽에 네. 있는 저런 창업자들이 네. 저쪽으로 도전을 하는 거네요. 가성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재생 발사체까지 이제 개발을 한 대단한 회사인데 보시면 그러한 이제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올해 막 5만 개 이상의 위성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주에 여러 가지 영역, 크게 9가지 영역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저희 크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우주산업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발사체, 위성체 이런 이제 쏘거나 이제 관측한 위성에 이제 포커싱된 쪽이고, 그 나머지 이제 올라간 위성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쪽이 이제 다운스트림. 그래서 나머지 영역이 다운스트림이고,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은 리소스가 지금 현재 확보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이, 글로벌 상황이.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이런 우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NC 솔루션을 쓰면 더욱 더 좋은 밸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글로벌 현황을 받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거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정된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업스트림의 이제 위성체 제작이나 발사체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 100개가 넘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저 네.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 위성 서비스하는 다운스트림 쪽에도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러한 우주 섹터에다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사체나 위성체나 활용 면에서는 계속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니까 얼추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 7,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요새 심 기자분 뭐 정부에서 내년도 R&D 예산 많이 깎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예산도 깎인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구를 보다 더 확대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주가 들어가 있고, 네. 우주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할 거고, 지원 규모가 보신 것 같이 2024년, 그다음 2031년까지 총 6천억을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업스트림의 발사체, 위성에 관련된 특화된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웨비나에 들어오신 많은 기업 기관들 중에 이쪽 관련된 영역이 있다 그러시면 반드시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랑 같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님은 지금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뭐 많이 아시겠네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죠. 에이블엑스에 직접 네. 분야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이블엑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20년 됐으면 그동안 이제 요즘 와서 이런 이제 우주 관련된 이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좀 동향이랄까? 발전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은 몇 개 기관, 정부에서 소속된 연구 기관에서만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민간 쪽으로 기술 이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일본 이제 좀 중견기업, 대기업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망은 좀 우주 쪽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이제 열애석 시뮬레이션 쪽 하시는 쪽, 사실은 특히 그 분야는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많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단적 예로 고객이 해석 시뮬레이션 사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솔루션을 주면 사용하겠다. 그런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이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잘해서 안 되고 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우주 관련된 도메인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말하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서 그럼 과연 버추얼 토닝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의 우주 항공 산업을 보다 더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누구의 질문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다음에서 이 주제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극한 환경, 우주의 환경에서 온도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건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소재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챌린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발사체 추진 기술, 그다음 안전하고 견고한 아까 말씀드린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센서 기술들, 그다음에 우주에 있는 방사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자기기들을 견고하게 지킬 건지,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소형화할 건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비상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사용 후 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버추얼 트윈 기술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디지털 트윈, 버추얼 트윈 이제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기업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면 목표는 회사의 비용을 이제 절감하고 개선하고 대부분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비교 우위에 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70년대부터 이제 NCC가 제일 잘하는 시뮬레이션, CAD, PLM, PDM,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AI, 메타버스, 또 이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초거대 이제 생성형 AI, 이런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해왔던 디지털 트윈하고 이제 버추얼 트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트윈은 기존에 존재하는 에셋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에셋들을 똑같이 디지털화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에 초점이 됐다 그러면, 버추얼 트윈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지금 이제 딱 맞는 거죠. 우주에 네. 내가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더라도 네, 없습니다. 없는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모델을 통해서 피지컬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서 미리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주의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를 여기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올리는 거죠. 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미션입니다. 미션이 실패하면 얘는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상에서 모든 걸 다 검증 끝난 다음에 이제 우주로 쏘아야지 이제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있는 민간 기업도 러시아도 분명히 달의 남극에 가고 싶어 했지만 무수하게 실험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버추얼 트윈 기술을 컨셉부터 이제 나중에 폐기까지의 이제 위성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MBSE라든지 뭐 DME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각종 시뮬레이션, 그 중에도 특히 오늘은 이제 극조원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SDK 우주 환경을 그대로 몰수할 수 있는 SDK,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율 비행이라든지, 그다음 디지털 이제 디자인 최적화라든지, 그다음 시뮬레이션 전체 시뮬레이션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어야만 초기 컨셉부터 나중에 실제로 운용하는, 위성 운용하는 이 단계에 쏘고 난 다음부터 운용까지의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초기에 다 판별해서 잘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버추얼 트윈 안에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씀을 제가 살짝 드렸는데, 거기에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느냐, 페일하면 끝나버린 이 미션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실행할 거냐, 라는 이제 중대 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 요구사항들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들은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검증을 해야 돼요. 기구적인 해석, 멸적인 해석, 유동적인 해석, 전자기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상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을 초기에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미션이 되는 미션인지부터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게에 어떠한 속도로 과연 달에 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미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미션이라고, 이런 걸 다 검증을 해놔야 되고, 그게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멀티피직을 써가지고 실제로 상세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상세 설계했던 나온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후에 운용이 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추적해서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제로라든지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도 이렇게 다 관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PLM이라든지 ALM이라든지 ERP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려서 관리가 될 때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걸 나중에 생산 단계까지 이제 확장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단계를 아까 좌에서 우로 봤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 상하로 이제 개발 단계가 있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요구사항이 이제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0D부터 1D, 1D부터 4D까지 각각의 해석 솔루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운용될 때 롬을 만들어서 최적화된 롬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로 확인한 이후에 실제 운용되고 있는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어를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바로 그러한 예측 결과 중에 최상위 좋은 결과를 이제 바로 이제 운행 조건으로 바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적용됐던 사례를 보면 크게 이제 저희가 8가지 사례가 있고 잘 아시는 이제 아르테미스라든지 제임스 웹, 그 다음에 심우주 관측이라든지 소행성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임스 웹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그 우주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좀 구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우주 망원경을 이 조그만 탑지치 안에다가 넣어서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적재할 거냐. 또 하나는 보신 바와 같이 15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공간까지 무사히 이동을 시켜서 펼쳐내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망원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 이동, 전자기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다 검증해내라 라는 게 이제 미션 엔지니어링 숙제였고 그런 것들을 지상에서 저희가 이제 NCS에 있는 솔루션 SDK라든지 그 다음에 ODDK 그 다음에 NCS의 미케니컬 그 다음에 GMAX 같은 걸 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린 이제 서멀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검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은 현재 우주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환경 우주 공간에서 지금 열심히 심우주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요건 이제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좋은데 위성에서 방어 체계, 해상에서의 방어 체계, 육상에서의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이러한 방어 체계들이 촘촘하게 다 운용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위협의 종류에 따라서 지상에서 할 건지 해상에서 할 건지 공군에서 요격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 우주 환경, 지구 환경이 똑같이 모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모사된 환경 안에서 구조 유동, 전자기 해석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러한 방어 체계를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NCC 솔루션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건 이제 다른 은하계를 태양계가 아닌 행성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이러한 행성계를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저희가 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자원을 채취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지구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똑같이 모사를 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지구에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태양의 위치를 알고 싶다. 아주 쉽게 저희 툴을 써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지상, 그 다음에 고도, 그 다음에 여기 태양 딱 놔두면 그 시간에 그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에 사진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건데 저 브라질에 있는 유명한 네, 예수상입니다. 네, 예상. 이 사진 작가가 요 딱 위치에 야, 이 보름달이 떴을 때 저거 찍은 거예요? 실제로 찍었습니다. 야. 이걸 하루 만에 찍었냐? 찍기는 하루 만에 찍었는데 이걸 네. 찍기 위해서 몇 년? 3년, 5년 동안 많은 것들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만 이 솔루션 있다 그러면 이걸로 검증해보고 네. 이날 이 위치에 달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거기 딱 갔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렌드부터 거기 요구되는 기술, 그 다음에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이제 상무님께서 네네. 그럼 서멀 데스크탑으로 실제로 우주 공간에 그 극종에서 어떻게 이 솔루션이 시뮬레이션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서멀데스탑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우주 환경에서 해석과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이제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소 에너지를 사실 또 저희가 최근에 수소차나 탄소 중립 문제로 수소 에너지가 많이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고 사용되고 있는지 네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멀데스탑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열 제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열 제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주 환경, 특히 이제 우주 환경은 지상과 달리 대류는 없습니다. 진공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류. 그러니까 진공이니까 순환되는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공기나 뭐 이런 순환에 대한 건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도, 구조물 간의 전도에 의한 열 전달, 그리고 복사의 열 전달 두 가지만 있고요.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제 우주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주 온도는 3켈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태양에서 태양에 직면했을 때는 바라보는 쪽에 있을 때는 온도가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태양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온도가 뜨겁지만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면 또 춥고, 이런 이제 되게 좋지 않은 이제 환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축구 덕과 네. 아주 극과 극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열 제어가 중요하거든요. 더울 때는 당연히 온도를 낮추는 걸 해야 될 거고, 너무 추우면 또 온도를 올려줘야 될 테고요. 그래서 왜냐면 안에 들어간 여러 전자 장비들이 온도에 이제 허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작동 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게 이제 열 제어인 거죠. 온도가 극과 네. 극이라는데 네.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우주 같은 경우 보통 네. 뜨거우면 몇 도가 보통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태양의 온도, 표면의 온도가 한 6,000도씨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복사열이면 상당히 높긴 하겠죠. 열 제어를 안 한다면 몇백 도씨까지 몇백 올라가겠지. 도씩? 네, 올라가죠. 만약에 네. 그다음에 추울 때는 추울 때는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켈빈 정도까지 가죠. 네. 그게 마이너스 그러면 그러니까 270도 정도 되는 마이너스 거죠. 270도? 네, 네. 아, 상당히 이제 춥고 덥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가서 우주에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온도를 잘 제어를 해줘야 네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온도 제어하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아까 잠깐 인도의 로봇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로봇. 달에 됐건 아니면 저희가 화성에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탐사 로봇들, 네.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아니면 우주 정거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열 제어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열 해석을 통해서 이제 열 제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조건들을 검토를 합니다. 말씀드린 지구 환경이랑 다른 거네요. 네, 열 맞습니다. 해석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류가 빠지기 때문에 쉽다 할 수도 있겠고. 쉬울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분야로는 저희가 이제 극조온 유체 쪽에 관련된 해석을 또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발음이 필요합니다. 크라이오제닉. 크라이오제닉, 네, 맞습니다. 크라이오제닉. 네, 네. 그래서 보통 극조온? 극조온 유체라고 유체. 하는데요. 네, 네. 보통 저희가 극조온 유체라고 하면은 뭐 수소나 질소, 액체 산소 이런 쪽, 네, 극조온 유체라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보통 네. 물이 네, 0도 이하면 얼잖아요. 네, 그렇죠. 유체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극조온 네. 유체라니. 그래서 이 보통 저희가 이제 극조온 유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수소는 네. 마이너스 250도 정도의 액체 상태입니다. 아. 대기압일 때. 네. 마이너스 250도 이하면 액체가 돼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뭐 대기압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기체로 기화가 돼버립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우주선에서 수소 연료를 쓸 때는 네. 그거를 잘 해줘야죠. 액체 상태에서 유지해야지 안 기화 그러면- 상태 되면 다 에너지가 날아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제 JBO라고 해서 제로 보일 오프 탱크 설계 개발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수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아. 기화시켜서 버리지 않고 잘 쓰려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뉴클리어 서멀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우주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기를 이용해서 표면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하는 거를 요즘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도 저희도 요즘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지구 환경에서 유체 해석과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이런 온도 제어하고 네. 이런 이제 극저온 유체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네. 우주 환경에서 저것들이 서멀 네. 데스크탑이라는 네. 저 솔루션이 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해주는 하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 사실은 이제 이제 처음에 개발된 코드가 개발된 곳이 나사거든요. 네. 나사에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크라이오제닉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 발사체 연료라든지 우주선의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발사체 연료를 싣기 전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나사에서 그 프로젝트 하나를 하는 동안에 거의 40%가 기화돼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거를 설계를 하지 않으면 수율이 안 탱크를. 좋네. 네, 그래서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설계를 보이로포켓스가 안 생기도록 설계를 하는 탱크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배관을 통해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도 마찬가지로 기화가 많이 되거든요. 상온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 자체를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수소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해석적으로 검토를 네. 하죠. 이제 이거를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추는데 필요한 시간, 왜냐하면 발사 전에 온도를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실제 수소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계산해서 하지 않으면 계획을 잡지 않으면 이제 발사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해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우주 환경에서도 네. 이제 수소 관련된 것을 네. 잘 컨트롤하지만 네. 뭐 지구 지상도. 환경에서 지구 네. 환경에서도 저걸 네. 수소 경제 시대니까 이제 네, 앞으로 그걸 그렇죠. 가고 있으니까 네. 저런 것 적용될 분야가 되게 많아지겠네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우주 환경에 썼던 우주를 위해서 사용했던 해석 기술이 현재는 저희 나라도 요즘에 수소 몇 년 전부터 이제 수소 에너지 네네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선박에서 싣고 저희가 캐리지 안에 이제 화물차에 실어서 이제 수소를 보통 사와야 되니까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선박에 싣고 오는 동안에도 기화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계하는 쪽.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설계할 때 단순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열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해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상기지. 네. 저장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또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양하게 현재 이제 산업용으로도 이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맥스 쪽에서는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네, 엄청 많아지는 거네요. 수소를 하면 좀 넓어졌죠. 네. 미래 기업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우주에서 네. 그 적용되고 응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네. 나중에 결국 지구에서도 그쵸, 지구의 맞습니다. 많은 산업에서도 다 활용되고 적용이 될 것 있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이로포켓스가 없는 이런 탱크 개발은 우주용으로만 하고는 있지만 아마 언젠가는 또 지상에 그러니까요. 네, 활용이 될 수 네.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열 제어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해석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열 제어 쪽에 그러니까 열 해석 쪽은 사실 모든 단계 다 활용이 됩니다. 그냥 초기에 저희가 모델 제작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히터를 얼마만큼 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케이스, 하우징 부분에 두께를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좀 더 상세한 이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변수 간의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아니면 솔라 어레이 부분에 물성을 뭘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 설계 들어가는데 이때도 해석적으로 모든 걸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다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면 이제 열 진공 챔버에서 시험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주 환경을 모사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제작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주 환경을 모사한다 하더라도 100% 모사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주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챔버 시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모델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챔버 시험 데이터랑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씩 내에서 이제 해석 모델을 보정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모델을. 그러면 보정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우주 궤도상에서 올려놓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설계 변경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아까 앞쪽에 제가 열 모델 보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열 모델 보정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설계 변수가 사실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보통 10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서로 관계성을 확인해서 열 모델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도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리듀스드 오더 모델, 롬이라는 걸 만들어서 열 모델 보정하거나 설계 변수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네. 뭐 우주 환경에서 열 모델 보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네,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네. 그 지상 아까 말씀드렸던 열 챔버, 그러니까 챔버 모델을 가지고 챔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열 모델 보정을 하지만 그 전에 우선은 저희가 해석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 모델의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 모델은 보통은 짧게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 나사에서 마스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런 트레이드 스터디를 해서 하는 동안 넉 달이 걸렸다고 네. 해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이 해석 저희가 서멀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 추리닝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실험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조합을 만들면 정확한 롬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석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데이터 추리닝이라고 하는데, 한 다음에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번, 1000번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1분 내에 다 끝나요. 상당히 빠르게 계산할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변수 검토하고 모델도 보정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넉 달 걸렸던 일이 한 열흘 정도로 그러니까 기간 단축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네. 사실 원래 이제 뭐 이런 머신러닝이 네. 이게 실제 리얼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주는 그쵸. 그게 없으니까 네,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하는 활용하는 거를 거죠. 그 네. 데이터를 AI한테 주고 네. AI가 네. 그걸 만들어낸 걸 다시 네. 검증하고 네, 왔다 갔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이런 이제 뭐 디지털 트윈 기법이 뭐 100% 실제 저희가 생각한 리얼 데이터까지 활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보통 서멀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롬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 때 다 파라미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멀데이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롬을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롬을 만드는 부분은 잠깐 저희가 디지털 트윈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러면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제 이런 해석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쪽에 제가 롤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열 모델을 만듭니다.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뭐 사이즈도 바꿔보고 히터도 용량 넣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바꿔서 넣어보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 만족이 되면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진공 챔버를 묘사를 해서 또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진공이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공 챔버에 저희가 필요하면 이제 태양을 묘사할 수 있는 램프 같은 걸 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라 램프나 아니면 지구에서 오는 복사열을 묘사하기 위해서 IR 램프 같은 걸 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모델에서도 반영을 해요. 램프를 달아서 모델을 반영을 해서 실제 실험 환경을 동일하게 반영해서 모델을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 궤도상에서 이제 위치상에서 태양에서 오는 히플럭스, 그다음에
이 지구에서 오는 네. IR 히플럭스, 그다음에 알베도엔 히플럭스 값들을 다 위치상에서 계산해 줍니다.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히터나 레디에이터나 MRI가 제대로 열 제어를 하는데 사용이 잘 되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 부분에서는 이제 열 해석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로버 같은 경우도 사실 유사하긴 합니다. 인공위성이랑 유사하긴 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로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궤도를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탐색을 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근데 달에서만 저희가 열 제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구에서 궤도를 띄운 다음에 달로 보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연료를 많이 쓰면 며칠 내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연료가 많이 들면 좀 많이 또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4개월, 5개월 거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와중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열이 들어오거든요. 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낮거나 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에도 열 제어가 필요하고요. 로버 같은 경우도. 아니 로버가 네. 오작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도 이제 열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달 표면에 갔을 때 달 표면에 착륙을 해서 저희가 실제 활동 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표를 모델링을 합니다.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달 표면에 저희가 흙하고 먼지들을 이제 쌓여있는 층을 레굴레스라고 하거든요. 그 레굴레스가 방사율이 되게 높아요. 한 0.98 정도 되거든요. 방사율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표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면 네. 외부로 방사하는 율이거든요. 아.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사를 다시.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방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뭐죠? 그 저희 쪽에 그 로봇 쪽에 온도에 영향을 엄청 주는 로봇에 거네.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레귤루스가 열 존들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음지랑 양지 온도 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림자만 져도 온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달 로봇의 밑에하고 주변하고 또 온도 차가 또 생겨요. 아. 그리고 사실 달이 그냥 평지는 아니잖아요. 크레이터도 있고 네. 바위도 네.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밑에 가면 또 그림자가 지금 온도가 낮아질 테고 벗어나면 또 온도가 높아질 테고 이 온도 차가 좀 긍정하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이 로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네. 달의 그 지형이 다 엄청 네. 엄청 네. 복잡한 저런 지형 네. 정보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미국에서 이미 아폴로나 여러 번 달에다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측량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보에도 이제 해석을 이제 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발사체거든요. 이제 발사체는 그러면은 사실은 위성을 실어서 보내는 궤도에 띄우는 역할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발사체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나라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자주 띄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발사체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공위성 개발하면 발사체로 저희 인공위성 보내는 것과 동시에 열 모델도 같이 보냅니다. 아. 왜냐하면 저렇게 열 모델을 넣어서 또 발사체 업체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체 모델하고 보내준 열 모델 합쳐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대기를 또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상에서 그러면 외부에 낮 동안에 온도도 올라갈 테고 밤에 온도 떨어질 테니까 그런 동안에 이제 위성에 띄우기 전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발사체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뭐 여러 가지 공력 가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반영해서 또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런 궤적을 정의해서 이제 실제 휘플럭스가 궤적에 따라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이제 온도, 환경 온도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저희 나라도 이제 발사체를 민간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우주의 열제어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수소 쪽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수소 연료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수소에 대한 해석 분야가 기술이 이제 지상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저희가 주로 크게는 저장 탱크와 배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탱크든 배관이든 실제로 처음에는 상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수소를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면, 채우면 바로 기화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충분히 낮춘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쿨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쿨다운을 시킨 다음에 온도를 충분히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수소나 극존유제들은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쿨다운을 왜 하냐, 이제 시간을 이제 쿨다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시간을 예측을 해요. 얼마나 이제 온도를 낮춘데 시간이 들어간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미리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소를 이제 채워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유량 조절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쿨다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소나 아니면 질소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지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비용이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양으로 쿨다운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뭐 이제 연구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해석적으로 이런 이제 쿨다운 할 때 스프레이를 뿌려 분사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럴 때는 분사되는 물방울들하고 주변에 기체하고 열 전달 뭐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될 테고요. 단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진공 단열을 해요. 그래서 그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중 탱크를 쓰거든요. 네. 중간에 진공 상태인 네. 단열을 하는데, 그렇게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공 단열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뭐 해석을 또 진행을 하죠. 단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기화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장 탱크 내에서 이게 이제 배시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슬러싱을 반영했을 때 이 실제 기화되는 거, 기화량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실제로 배 싣고 왔는데 다 기화돼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할 때 실제 사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계속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해석적으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요게 그 애니메이션 하나에서 좀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슬러싱을 반영을 해서 실제 열 전달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하고요. 아까 뭐 기화율 뭐 네. 어떤 거 40%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거기는 네. 이제 보통 프로젝트가 몇 년짜리니까요. 아.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보통 배로 갈 네. 때부터는 몇 프로 정도 되면 뭐 이게 이제 기준이 있긴 해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음. 않는데 일일 하루에 이제 0.3% 뭐 0.3% 이런 정도로 아, 이제 아. 사실은 딱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네,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앞쪽에 잠깐 설명드렸던 누클리어 서벌 이제 프로포션을 사용한 그런 우주선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이제 우주 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쪽에 잠깐 설명드렸던 냉동기를 이용해서 이제 배관을 쌓아요. 이제 네. 냉동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주 낮은 상태 액체를 주입을 해서 배관으로 흘려보내서 표면을 낮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할 때도 저희 이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이제 상 변화, 액체에서 기체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러려면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수소나 이런 극존 유체의 물성을 얼만큼 잘 데이터를 확보해서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데이터는 니스트 레포르프라는 이제 사실 가장 표준인 솔루션이 있어요. 물성 네, 데이터에서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계산돼서 가져온 DB를 내장에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뭐 네. 오픈 소스인 거야? 아니면 어떤 오픈 소스 것들은 아닙니다. 유료예요? 유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 그런 분야도 근데, 그런 분야도 네, 앞으로. 네. 근데 리스트가 좀 꽉 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저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동안에 이제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시간이 되게 길어요.
실제 물리적인 저희가 테스트해야 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유체 코드는 1D로 계산을 해요. 3D로 계산해서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1D로 저희가 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식들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탱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몇 10분 정도면 계산이 끝납니다. 네. 열흘 동안에 뭐 현상을 오케이. 본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진공 배관 묘사를 해서 이제 모델은 되게 뭐 없어 보이긴 하죠.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안에 이미 대류 열전자 복사, 전도 열전자 모두 반영한 그런 이제 해석 모델이긴 합니다. 이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질소 배관이긴 한데 쿨다운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실제 테스트한 거랑 비교됐는데 상당히 잘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실 네네. 쿨다운 쪽에서는 이런 해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우리 수소차 시장이 이제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요즘 많이 짓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서 해석을 또 하긴 합니다.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기체 수소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튜브 트레일러가 와서 이제 계속 가스를 공급하는 상태인데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차량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액화수소를 이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액화수소 충전소가 이제 연구되고 이미 짓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액화수소 충전소 현재 방향은 이제 요 압축기랑 이제 튜브 트레일러를 빼버리고 액화수소 탱크죠. 아까 보셨던. 다시. 네, 그리고 이제 배관, 진공 단열 배관을 이용해서 펌프로 보내요. 이게 이제 액화수소 고압 펌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400바에서 900바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압력이 올라간 거를 열기관기를 통해서 좀 이제 상온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요. 올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수소 차량에다가 네. 이제 공급을 충전해주는 과정이죠. 액화수 충전소가 뭐 기존의 기체수 네. 충전소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뭔가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액화수소가 볼륨이 이게 800바 정도 작거든요. 기체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적은 공간에 저장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차량이 와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보다는 여기다 짓고 이제 계속 보관해두고 사용하면 네네네. 되기 때문에 훨씬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여기는 온도만 있지만 안에 이제 수소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일반 산업군에서도 특히 이제 수소차에 관련된 쪽으로도 이런 저희 해석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도 추가 자료라든지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다 자세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 하나서 한 명씩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김태훈님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서버 데스크탑으로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나 상세 설계할 때는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해석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믿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저희가 열 모델 보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진공 챔버를 통해서 열 모델 보정 중간에 한번 합니다. 실제 시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델은 최종 모델 나온 거, 열 모델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모델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소프트웨어를 믿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다 저희가 검증 작업을 거쳐요. 네.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히플로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모델상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들이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하죠. 서멀 데스크탑이 처음에 나사에서 나왔다잖아요. 네.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그게 70년도에 어휴, 나왔습니다. 되게 벌써 오래된 코드이죠. 그럼 뭐야? 50년 된 거네요? 네. 거의 50년? 네. 저걸 지금 SC에서 지금 네, 인수한 거예요?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것은 이제 또 쌓으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아, 네. 저희는 항상 최고의 아,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NGS 안 하는 분야가 우주까지 다 갔으면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모든 상황을 다 하고 있다고 자, 김현진님, LNG 선박 및 플랜트형 극조온 시스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요? 뭐 이거는 뭐 자, 그러면 같은 방식이 글쎄. 이게 LNG 선박에도 뭐 네, 극조온 저희가 이게 LNG도 사실은 이제 음. 극조온이거든요. 네, 마이너스 네. 160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LNG에도 이 해석 기술을 그대로 써서 실제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영규님은 극조온 시스템이면 요즘 인기 있는 초전도 물질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네, 초전도 물질하고는 좀 다른 게 초전도를 사실은 요즘 상온 초전도 얘기가 한참 이슈가 되긴 그렇죠. 했는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초전도를 유지를 하려면 극조온 유체로 온도를 네. 낮춰줘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극조온 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반영 뭐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상온 초전도가 개발된다면 뭐 그게 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네. 박찬호님은 장표들을 보면 다양한 시각화 네. 걸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에이블맥스에서 커스텀한 도구들인지요? 아니면 서블데스 원래 나온 건지? 서멀리스타 원래 기능 네. 나오는 네. 그림들입니다. 그러면 에이블맥스에서는 이제 네. 서블데스크탑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에이블맥스에서 서블데스크탑과 하는 에이블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까? 저희 쪽에서요. 네네. 저희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기술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해석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 기술들을 사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개발해서 사실은 저희 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도 하죠. 네. 김명환님은 서블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열 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요? 이게 서멀데스크탑이 되게 가벼운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고사양의 뭐 하드웨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 최영복님께서 네. 이거 서블데스크탑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뭐 해석을 네. 해석 엔지니어라면 네. 뭐 쉽게 배울 수 있나 어떤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열 해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면 좀 쉬우실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안 해보셨으면은 우선은 열 전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그거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서 그런 걸 배우시니까 네. 뭐 그런 정도 수준의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면 충분히 배우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오승주님, 극조온 시스템 설계이면 우주 환경에서 이클립스 상태인 월스트 콜드 케이스인데 네. 반대로 태양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월스트 핫 케이스의 해석 솔루션도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예시도 아니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보통 인공위성 이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워스트 핫 케이스하고 워스트 콜드 케이스입니다. 네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워스트 콜드 케이스는 저희가 태양에서 가장 지구가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가장 멀리 있을 때가 결국은 하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동지. 그 기준으로 저희가 워스트랑 콜드랑 핫을 결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보통 그건 항상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는 시나리오 네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영주님,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일방향의 센서 데이터 수치 분석 해석이 아닌 액추에이터에 대한 제어 시도도 포함되는 피드백 루프가 있는 동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한지요? 이거는 조금 다른 네, 질문이에요. 네. 오케이. 뭐 수소차도 응용되는 아까 수소 네. 저한테 응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하는 것 중 물론 이제 아직 차량에는 수소 그 가스 상태에서 저장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도 액화 수소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액화 네, 수소 상태로 물론 아직은 뭐 상용화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네.
최병감님은 위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위성에서 쓰는 에너지는 지금은 이제 솔라, 솔라. 태양 에너지 네, 네. 사용을 하죠. 네. 김태식님은 아까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먼 나라 이야기가 느껴지는데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뭐 당장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산업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내년에 이미 발사되어야 될 소형 위성 개수들이 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엄청난 지금 자본이 다 몰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네네. 일어날 거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나진님은 오픈된 데이터 말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료도 있는지요? 그 자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요? 아까 여러 자료들, 아까 유료 자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물성 관련된 건 유료 자료고요. 아까 오픈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달의 네네. 지형 데이터 같은 거는. 네. 최병감님은 뭐 오늘 주제와 다른 건데 이제 우주에 있는 위성하고 지구 관제실에 사용하는 통신 기술은 어떤 걸 쓰고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 그 한 세 가지 통신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까울 때, 네. 중간 정도, 아주 멀 때 네. 그러한 기술들이 각각의 이제 통신 기술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한 통신 기술들도 저희 NCS가 제공한 해석 솔루션에 그 통신 기술들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툴들이 다 있습니다. 그 통신 기술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쵸.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가까운데 먼 데는 더 빨리 통신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이제 비용,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들 어떻게 잘 통신할 수 있을지 검증을 다 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 솔루션이 실제로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네. 거의 열 해석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 표준 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우주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누리호에서도 사용됐죠. 네. 누리호에서 네. 사용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띄우는 모든 인공위성에는 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 주영선님, 극조온 시스템에서 극조온은 인공위성 각종 부품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 극조온 온도의 구분이 다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극조온 시스템 설계 시에 전체나 부분의 부하 및 스트레스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요? 이 부분은 네. 제가 나중- 다른 사례로 이제 저희 이제 네. 저 위성 안에 이제 많은 PCB, 그 회로 기판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극조온과 극고온을 이제 넘나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PCB에 이제 저희가 납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납땜들이 그러니까 그 분리가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그때 반드시 저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보낸 그 전자 장비들이 네. 제대로 동작하는지 PCB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PCB가 어떤 소재를 썼는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팽창하고 수축할 건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 관리 기술도 필요한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김희경님, 화성과 같이 화성이 대기가 있나? 대기가 있는 네, 곳의 있죠. 표면 임무에서 또 서버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열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화성 아까 저희 앞쪽 그 슬라이드에서 아마 마스 헬리콥터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화성에서 여러 가지 임무에 이제 쓰이는 로버나든 탐사선 이제
해석을 할 때 서멀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질문하신 거 보면은 화성이나 대기를 설정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기는 사실은 조금 쉬운 그 서멀데이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벗어나는 거긴 한데 지금 네. 현재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조금 기대하는 바는 서멀데이터이 NCS에 합병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제품군하고 연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유체는 원디고 이제 우주 환경에 좀 전문화된 솔루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상에서의 테스트하는 것들에는 이제 해석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NCS의 플루언트라든지 메카니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버추얼 트윈이라는 솔루션 안에서 그런 네네.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모든 해석 솔루션들을 다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좀 좋은 질문자 이름 한 분씩 잠시만. 마지막. 이명구님, 여론을 설정할 때 총량을 이레디언스로 입력하는 방식인지요. 심우주로 나가게 되면 방사 파장이 태양과 다를 텐데 시뮬레이션 시 파장대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건지요.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성을 해석할 때는 파장대까지 설정해서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이 파장대까지 설정할 수 있냐 말씀하셨는데 가능은 합니다. 지원은 하고는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다만 저희가 진짜 거기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활용은 잘 되고 있지는 않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설문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김태훈님이 좋은 네네. 질문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김태훈님, 네. 저는 오승준님. 네. 네. 자, 김태훈, 오승준 요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요. 나머지 세 분 제가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네, 오늘 또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또 다음에 계절이 바뀌면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신선 주제가 있을까요? 계속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네, 사모님.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주 환경과 또 열 해석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시고 네.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토크할 때 다양한 또 코너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는 미리미리 사연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